요거 제 첫 번째 보인 걸 프로 바둑에서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이게 원성진 구단하고 이제 변상일 구단이 둔 바둑인데, 이게 원성진 구단이 100입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중국식을 사용하는 그 예를 좀 뽑아보려고 사실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이렇게 중국식으로 두는 건 프로들 바둑에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유행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여기 중국의 우리나라 프로들은 아예 안 두고요. 중국에서 간혹 둬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고, 몇몇 사례가 이걸 이제 좁혀줘요. 이렇게는 안 두고 좀 좁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이 붙여서 둘 때, 이제 뒤로 이제 하나 젖히게 되는데요. 이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럼 보통 약점을 이어야 되고, 있고, 흙도 이쪽으로 어떻게 두면은, 이렇게 벌리는 형태인데, 요게 이제 왜 안 두냐면은, 흙이 이 한쪽 변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백이 양쪽의 변을 어쨌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싸움에서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잘 안 두게 되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확 좁혀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쪽 이제 걸쳐서 진행을 하고, 이쪽을 둔 다음에 여기서도 이것도 더 좁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좁히는 사례가 있는데, 아직 좀 완벽하게 나온 모양이 아니어서 이걸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요즘에 두는 형태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일단 자기돌이 있는 쪽으로 막는 게 이제 1번이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막게 되는 것도 있는데, 반대쪽으로 정식 중식으로 했을 때 안 두는 이유가 아까 그랬던 일단 뭐 승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게 흙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요, 흙이 너무 한쪽 쏠려 버리니까 그 한쪽 면만 쓰면은 아무래도 백이 더 이제 면적을 많이 가져가고 두니까요. 일단 초반 포석이라는 게 집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양을 이제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 두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막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자기돌이 있는 쪽으로 많이 막습니다. 자, 이제 밀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늘고서 날일자로 두고 손을 빼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시는 거를 보면은 간혹 선생님도 두실 때도 이렇게 2단 젖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2단 젖히게 되면은 이 형태가 이제 흙을 잡으시는 분들이 두실 때 여기도 있는 경우가 또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약점 때문에 뭐 있고 혹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려고 젖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양이 되면은 너무 안으로 갇혀버려서요, 이거는 흙이 굉장히 나쁜 형태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백이 2단 젖히는 수를 백이 잘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안 두는 이유는 역시 아까 처음에 결국 먼저 집을 완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 면적을 가져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 시각적으로 보면 이게 어쨌든 흙의 모양이잖아요. 흙이 하나, 두 개 가져가고 백이 하나 가져가는데, 가령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흙이 세 변을 쓰게 되니까 주도권을 뺏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2단 젖힌 수를 처음부터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치를 이제 알시면은 이렇게 두는데, 보통 이제 고수와 하수를 이제 가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두시는 분을 제가 이제 은근히 많이 봤는데, 이거 왜 안 두시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돌 2개가 잡혔고 하나밖에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수 때 사고방식이고요.
고수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확실한 모양은 아니어도 이게 면적인데 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적어도 초반에는 그렇게 안 둡니다. 그래서 이제 늘고 뛴 다음에 이제 선수를 잡아서 네, 다시 이렇게 난리자로 걸칩니다. 난리자 걸침이 있고 높게 두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낮은 수가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어린이들 바둑할 때 어린이날 이제 가르칠 때 애들이 이제 이거 두면은 나쁘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둬봤어요. 네, 이렇게 두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판을 짜봤는데 애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막상 둬보니까 이 백이 뭐 그렇게 나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정석이라는 거는 실은 여기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뒤 운영하는 요령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포석이라는 건요, 어떤 분들이나 이게 그 뭔가 프로만의 비법,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비법이란 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애들 공부를 시킬 때요, 바둑 두기 전에 보통 이제 가끔 보셨을 거예요. 30초나 1분 동안 명상을 시켜요. 바둑 두기 전에. 애들은 그게 고역이죠. 근데 그걸 이제 시키는 이유가 요 1분 30초 안에 내가 어떤 포석을 짤 것인지 구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흙이 두는 거는 실리작전이죠. 실리작전을 둔 다음에 공격적인 바둑을 두면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력 바둑을 이렇게 어쨌든 세력 정석을 펴놓고 그 다음에 바둑도 때도 빌빌 기어요. 그러면 요것도 네,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포석을 내가 어떤 정석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바둑을 두겠다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반대로 하세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분들도. 그래서 바둑이라는 건 이제 한 가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이렇게 두는 거나 이렇게 두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꼭 제가 인공지능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한 건 아닌데 이번에 토요일 날 신진서하고 박정환이 바둑을 뒀어요. 명인전 이제 패자조 결승인데 이제 바둑이 뭐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마지막에 그 이제 인공지능은 신진서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진서가 인공지능이 추천하지 않은 어떤 한 수를 딱 뒀는데 그것을 두자마자 이게 승률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인공지능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석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나에게 맞는 형태의 정석을 쓰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리자로 갔다는 거는 실리바둑을 두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는 그게 또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해놓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또 이거를 미끼 삼아 또 자기의 돌을 또 버려요. 신기하게.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게 많으니까요. 자, 어쨌든 여기를 뒀다는 얘기는 세력 바둑은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서 손을 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를 공격하라 그 얘기죠. 이렇게 일부러 내 돌을 좀 미생마로 만들어 놓고 나들을 공격해와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모양에서 백이 하나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이 설령 막혔다고 해도 백은 기본적으로 3-3을 두게 되면은 이 돌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 막혔다고 쳐도요. 뭐 이쪽으로 있는 것은 네, 가만히 이어서 이렇게 8집이 나니까 자동 살아있고 이제 젖히면요 호구 자리를 두는데 기본 패는 돼 있는 거고 패는 사실 하진 않습니다. 패를 하지 않고 있지도 않고 네, 뒤로 이렇게 단수를 쳐요. 한 점 따내면은 여기 또 단수 치고 흙이 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를 잇게 되면은 흙이 요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예, 반대로 또 죽으니까. 그래서 이 나리자 걸침을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이 돌을 그냥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모양에서요, 백의 입장에서 이제 상변을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 상변을 두실 때 한번 1, 2, 3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여기
앞으로 설명드릴 거에는 요 뒤에 다 해놨거든요. 미리 일찍 오신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강의 들으시고, 이게 부원장이 올려놓으면은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여기 해답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막 처음에 그냥 들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귀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을 기준으로 먼저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왜냐면 변을 두게 되면은 상대가 이쪽으로 잘 오질 못합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면은 흙의 돌이 밑으로 쳐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은 이제 뛰어나가는 형태가 돼요. 뛰어나가면은 그렇다고 이걸 이제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벌려서 자기 공간에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모양이 일단 변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백이 이제 이쪽으로 먼저 가요. 뛰게 되면은 네, 이렇게 씌어갑니다. 자기 모양을 확보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주기가 이제 싫잖아요. 흙도. 당연히 이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백의 행마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날짜로 이제 덮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건너 붙였다. 네, 건너 붙였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데 급급한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저거는 흙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럼 흙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이때 되면은 이제 날일자의 약점이 이제 급소가 요 들여다보는 수예요. 안 끊기려고 치받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이 타고 나가면은 흙이 이제 모양이 더 이제 백보다 약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바둑 두실 때 어떤 모양이 되던 간에 일단 변 쪽을 먼저 쳐다보시는 게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걸치게 되면은 이렇게 받아주길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협공을 가니까 이쪽을 뭘 하고 싶은데 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일단 백이 이제 손을 뺐고요. 흙은 이쪽에 돌이 있고 여기에 모양이 있는데 흙은 이제 바둑은 이제 뭐든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일단 흙이 두는 순간 백의 돌밖에 없죠. 여기는 나의 돌과 상대 돌이 같이 맞닿아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거기부터 항상 둡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점을 차지하라고 했고요. 요즘엔 좀 다르지만 소목을 구침을 차지하고 하는데 요건 제가 기력에 맞춰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그래도 여기 기존 6단, 7단 요런 레벨들은 구침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좁히면 이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 돌이 많을 때 타개를 잘 하냐 못하냐 그 능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공격 여기 한다는 얘기는 구침이잖아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격 대신 나는 타개를 잘한다 이러면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두는데 벌림 위주로 두시는 게 좀 낫다는 거고요. 자, 여기 두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두질 않고 이쪽 이제 지켰습니다. 대체로 높게 두거든요. 높게 두는데 이 경우는 지금 낮게 두는 건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높게, 그러니까 상대 여기를 두니까 이 지역을 둬야지만 백의 모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포석에서는 요게 이제 중요한 순서고, 자, 구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두시고 나오고 요렇게 두는 게 더 편해요. 두 개는 되게 편합니다. 자, 날일자로 두어오는 게 프로들은 이제 저렇게 두는 경우 간혹 있는데 요즘에 잘 안 둬요. 저렇게 요즘에는 그냥 이제 받는 것도 있는데 붙여봤을 때 처리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두시는 게.